삼성전자는 파생을 하고 있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 어떤 것도 수급에 깨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틈만 나면 낙관론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봉우리는 아니라도 그런 조그만 봉우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거를 놓치면 안타까우니. 지금 그 8월 달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근데 기관은 참 무섭게 팔고 있어요. 외국인도 기본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고 이거 과연 맞는 걸까? 외국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맞는 걸까? 네. 개인 투자가들은 많이 샀어요. 개인이 보니까 어제까지 9,487억을 샀어요. 엄청나네요. 8월 들어서. 외국인은 1조 좀 넘게 샀고. 외국인도 한 달간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판게. 판게. 예, 판게 1조를 팔았고 기관이 또 좀 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파생을 하고 있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나 매도가 우리가 보는데 예를 들어 선물 때리고 삼성전자 팔면 이익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이제 삼성전자는 국민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는 뭐 사놓으면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이 있을 지점까지 주가가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게 늘 우리가 얘기하는 업황 바닥인데 업황 바닥이 와야 반도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업황 바닥은 아직 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업황 바닥이 오면 그거를 잘 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먼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수급에 나타나. 그러니까 차라리 수급을 체크하는 게 업황 바닥을 체크하는 것보다 수급을 체크하는 게 훨씬 쉽다. 일반 투자가들은. 요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이 삼성전자를 비교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좀 더 우량할 것으로 선택했던 왜냐면 적자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리고 경쟁에서 그 어떤 그 어려운 이 시간에 대규모 투자로 통해서 나중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요즘 되게 실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AI 관련된 것 쪽은 SK 하이닉스가 더 낫다. 그렇죠. HBM 관련해서. HBM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탁 이렇게 시장에서 고정화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프를 보면 모양은 SK 하이닉스가 더 나아요. 잘 버텨요. 네, 수급의 모양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도 5조, 6조 났을 때 그 주가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더 이제 이게 증명되는 거지만 수급이 살면 주가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먼저 이게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제 신규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HBM 관심 있는 분들 다 저거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을 놓고 봤을 땐. 하여튼 그러나 지금 이렇게 좀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지금이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장기 투자로 봐서 못 살 때는 없어요. 그런 때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왜냐하면 이게 주가라는 게 뭐 좀 빠진다고 그래도 이게 3,300부터 내려온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무리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 투자가들은 그걸 못 견뎌요.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그걸 못 견디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면 많이 두들겨 보자. 두드리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는 못 살 거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삼성전자 뭐 국민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근데 하긴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거는 우리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아마 딴 거 여타 플러스 삼성전자 뛰면 엄청나게 지수가 올라가죠. 네, 하여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하도 힘들어하셔서 지금
반도체 못지않게 그 실적은 좋은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또 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기아 이번에 실적들 다 좋았지만 네. 오히려 주가는 계속 네. 지금 조정을 하향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올 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냥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 자동차는 제가 자동차는 실적 나오면 올라갈 거리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자동차의 특성이에요. 자동차가 실적이 좋아져서 처음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구체적인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확장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경쟁 차종도 뭐 전기차 현대 기아만 해라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현대 기아가 막 실적 좋으면서 해서 주가가 쫙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기아를 보면 기아가 조금 나아요. 현대 차보단. 차트를 보면 수급이 깨져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수급이 깨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대차를 지금 이 가격에 사서 먹을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20만 원을 확 올려붙였던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근데 이건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딴 것들이 다 힘들어지면 다시 돈 버는 자동차를 이제 쳐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기아는 조금 이렇게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 지금 기아가 올해 예상 PER이 3.62밖에 안 돼요. 3.6. 현대차는 4.4.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매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기아는 조금 그 제가 늘 말씀드린 요게 이제 수급이 변화되는 신호입니다라는 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현대차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는 어차피 자동차는 수급이 조금씩 풀려가는 상태니까 그동안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이제 뭐 일종의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리고 뭐 핫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가 뭐 이제 전기차 막 할 때 그게 핫했었는데 그 다음 분기 미국에서 얼마 팔았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니에요. 계속되면 뭔데 이게 새로운 게 이제 없어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넉놓고 있던 세계 주요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바짝 달라붙으면서 그쪽 시장도 이제 만만치 않아지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좀 접근하기는 지금 전 시간 조금 필요하다. 수급이 풀려나가는 상태이긴 맞지만 너무 빨리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소위 그 빈집에 들어가서 좀 일찍 기다리고 있자. 그거는 기관이나 돈 많은 사람은 빈집털이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에서 항상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이런 거 지금 빈집털이 하기 좋은 때죠. 그렇지만 일반 투자가는 제한된 자금 갖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금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기관은 넣고 기다릴 수가 있지만 기다릴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가 내가 뭐 한 10억 이내 뭐 매덕 갖고 주식 투자한다. 그럼 그걸 당장 어디 돈이 필요해서 쓴다는 것보다도 그걸로 사 들어가서 못 움직이면 못 견뎌요. 근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연말 S&P 500이 뭐 5,000선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쪽으로. 저는 뭐 그 5,000선 정도는 리즈너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제가 이제 4,50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 10%? 뭐 그러니까 뭐 전혀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또 뭐 미국이 이제 망했다 막 그러는데 망한 거 맞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국채 문제니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이 세수 5조 달러 걷어갖고 1조 달러를 이자로 주고 나면 없다. 이게 문제 아니냐.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리고 이제 미국이 뭐 자기네가 예를 들어 세수가 안 거치고 국가 운영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는 국채 찍어서
저기 일본 중국에 팔아갖고 그럼 일본 중국에 부를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IRA까지 해갖고 이제는 뭐 한국 뭐 이게 공장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잘 못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제 공장 만드는 도시 있잖아요. 네. 집이 없대요. 아, 집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블루 칼라예요. 대부분 이제 거기 노동자들이 그 뭐 그렇죠.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세이빙스 레이트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소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좋게 보는 게 그런 소비 관련이 조금씩 위축되니까 아 이제 되나 보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려나 보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꺼덕꺼덕 올라오는 그런 건데 지금 얘기대로 한쪽으로 무서운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서도 뭐가 무섭냐? 야, 그러면 경기 후퇴 이거는 어떡할 건데? 이런 게 걱정이 한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 동안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미국이 파산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죠. 이제 미국 뭐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뭐 달러 기축 통화도 다른 기축 통화랑 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것들이 죽겠으니까 자꾸 중국에 가고 뭐 이제 이러는 거죠. 뭔가 이제 이거 실마리를 좀 미국도 팔아야 되는데 뭔가 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뭐 S&P 500으로 그 정도 가는 거는 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할 거기 때문에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되는 시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항상 우리가 그 온탕 냉탕 그러잖아요. 이제 샤워실 너무 세게 하다가 갑자기 막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 이게 경기 후퇴 이러다가 후퇴가 너무 진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내년 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 지금 우리가 요새 계속 그 인플레이션의 요소가 되는 그 경제 성장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쏟고 있고 그의 바탕으로 또 외국 돈이 들어오고 이건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피치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학자들도 그걸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고 어제 뭐 그 지난 분기 인플레이션 아니 GDP 성장률이 좀 낮췄더군요 미국이 조금 낮춰졌더라고요. 2.1인가 뭐 그러니까 2.4인가 해서 2.4에서 2.1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씩 위축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인플레이션 수치에 쉽게 다다를 수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못 올린다 금리. 근데 그 사이에 뭐 9월, 10월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지수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결국은 이제 오늘 PC 발표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주말까지 쭉 발표될 거지만 시장의 기대는 얘네 다 위축됐다. 위축됐으니까 이제 됐어 하는 거를 시장이 다 쓴 거예요. 시장이 어제까지 미국 시장이 그거 다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슈가 없어. 그 다음에 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올 것도 없고 죽일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가 되면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봉우리는 아니라도 그런 조그만 봉우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거를 놓치면 안타까우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올해는 진짜 놓치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작은 수익도.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9월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가 상승할 거라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괜찮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열릴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 전체로는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특정 언제는 모르지만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은 그 호재학자가 다 없는 그런 공백 기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럼 9월에 우리 예측보다 시장 상승이 컸을 때
예측에 못 미쳤을 때 이랬잖아요. 크면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어제 그 이베스트 신종호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호재 악재가 없으니까. 근데 9월, 그러니까 10월부터는 기업 실적이 물론 좋아지는데 우리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요거밖에 성장 안 했어? 여기에 대한 실망으로 오히려 좀 하반기 그리고 안 좋을 수 이제 있다. 뭐 예를 들면 대표 선수 몇 개는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위축된다는 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발표가 10월 중순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제 10월 초까지 연휴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여받은 기간이라는 게 9월 추석 전까지의 기간이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이제 똑같이 근데 연휴가 지나고 딱 10월을 맞으면 실적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 걱정 때문에 시장이 또 좀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속단하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나만 빠지지 말자. 그 정도 강도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이번에 그 유명하신 분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 이분은 미국이 사실상 파산했다. 그래서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환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분석하고 하는 분들은 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언젠가 한번 맞으면 돼요. 언젠가 한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매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도 매일 시장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론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맞는데 그 얘기 맞는데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자고. 이제 되게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해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그때 되면 또 해결책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뭐예요? 다른 나라 부 뺏어다가 살고 이제 공장까지 뺐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앞뒤 맥락을 빼면은 참 잔인무도한 짓 그렇죠. 같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거를 미국이 택했을 거냐? 미국도 아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 그렇죠. 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도 미국이 흔들리면은 또 우리도 같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니까 저거 믿기는 한데 그래도 저 방법이라도 해서 현상 유지라도 된다면 이런 마음이 또 그러니까 생기고. 우리는 이게 미국도 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IRA고 뭐고 우린 몰라 미국이랑 수출 안 해 이러고 뛰어나올 수도 그럴 수 없고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좀 잘 살아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온다니까 우리 벌써 밥솥이 6배가 지난달 대비 6배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고 사는 일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구매력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그거를 잘하는 게 인도 같아요. 인도는 요번에 브릭스에도 참여를 하고 하여튼 뭐 미국도 잘 활용하고 중간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달도 가고. 그러게. 참 기술력이. 근데 하긴 인도 사람들이 인구가 물론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이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뭐 기요사키 같은 이론을 내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니 미국 이거 엉터리야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아니 부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 건데?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시장은 그거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피치가 경고한 거잖아요. 피치가 이달 초에 경고한 거잖아요. 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 보름을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어이구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또 그랬다 시장은 또 잊어버리고 시장에 단기적인 재료 나오면 또 움직이고 뭐 이런 거에 반복이죠. 참 아까 말씀하신 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다. 사실 피치에서 그 얘기했을 때도 그래 이번은 다를 거야. 지난번에 학습 효과가 있었으니까 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전자 주식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쇄한 주식 아닙니까?
그 종이에다가 회사 주식을 나눠서 인쇄해 놓고 이걸 사고 판다는 게 이게 낙관론자 아니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일단은 낙관론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틈만 나면 낙관론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호재가 있어도 주식시장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악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 지나면 우리 또 실적 걱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녹록한 장은 아니다, 올해 시장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의 주식 비중을 좀 들고 가면서 튄다고 하면 나머지 30%로 거기서 이제 운용을 좀 하셔야죠. 들어가면서 또 일종의 이식한 것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하시고, 또 빠진다면 그 주식 비중을 더 줄이고, 영 뭐 저거 하시면 뭐 일부 뭐 채권을 사는 것도 지금 요새 채권 이자율이 좋으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채권 밸류가 뭐 늘어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난 픽스드 인컴으로 이거 그냥 우리 소위 이런 굳은 자 이거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죠. 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주식은 몰빵이지 막 그래갖고 현금 하나도 없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직은 위험하다. 지금은 그렇게 강세장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를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판단은 좋은데 행동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장이 될 거야 이러고 미리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와요 시장이. 그러면 이제 낭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수급이 최고다. 수급이 깨지면 무조건 빠르게 대처하라. 그게 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백만개미 한세고 당주님의 좋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